지난해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렸던 것이 바로 공모주 시장이었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관심들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 현재 현황들 한번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셋원 자산운용의 최일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한번 정리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돈이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뭐 따상이나 따따상이 되게 자연스러운 단어처럼 얘기가 많이 됐었던 지난 공모주 시장이었는데 좀 2020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네, 이 공모주 시장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새롭게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시장인데요. 예. 작년에는 좀 예년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 공모 규모를 기록한 업체들이 한 8개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1,000억 이상이었거든요. 7개가. 근데 작년에는 사실 1,000억 이상 공모한 기업이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근데 작년이 역대급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그 5개 중에 3개 종목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상장한 SK바이오팜, 네. 그다음에 10월에 상장한 빅히트. 네. 이 업체들은 공모 규모가 9,600억이 넘었거든요. 거의 1조 육박하는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작년 9월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도 네. 거의 3,800억에 가까운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 규모가 큰 빅딜이 3개가 상장을 하면서 작년에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컸다. 예. 흥행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증거금 규모만 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네. 각각 예. 엄청난 인기를 가졌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공모주를 배당 받으셨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인기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이제 IPO에 성공한 기업들의 그 수익률이 어땠을까?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대략 7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새롭게 데뷔를 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5개, 코스닥 시장에 65개에서 70개였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이 상장을 하는 거는 대부분 벤처 기업들, 네. 생명기술이라든가 정보기술 섹터에 속해 있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을 하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이걸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예. 작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65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연말까지 종가 대비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65%입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굉장히 높죠. 예. 이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공모 받고 나서 IPO 기업 공개까지 하고 첫 거래를 하면 뭐 그때는 급등을 하다가 네네. 다시 좀 변동성이 커졌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 수익률이 65%나 네, 됐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흥행이 됐고 굉장히 연말까지도 그 붐이 이어졌다는 거고요. 예. 일단 작년 연말 종가 기준 65%였고 또 전체 65개 종목의 상승한 종목 비중이 예. 전체 중에 79개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수익은 났었던 시장이었네요. 맞습니다. 예, 물론 네. 다른 현물 시장도 물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공모주 시장 역시 만만치 않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다라고 결과를 짚어봤고요. 올해도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고 특히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큰 기업들이 성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일단 올해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일단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65조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의 대기 수요가 공모주 시장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작년에 공모주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공모주에 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인데 네. 이 공모주 펀드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공모주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이 공모주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청약을 하는데 네. 이 개인들의 청약 대기 자금도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펀드들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갖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작년에 공모주 시장의 흥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예. 또 올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큰 종목들을 포함해서 한 9개 종목들이 상장을 기대하게 하는데 네. 그 종목들의 대략적인 그 공모 규모가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좋고 또 올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를 봤을 때도 주가 수익률 기업 공개 이후에도 굉장히 좋았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증거금을 필두로 해서 뭐 대기 자금들이 어마하게 몰려 있고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공모주 펀드 관련해서도 기관의 자금들이 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앞에서도 제가 뭐 논단 반 진단 반으로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도 뭐 카카오 게임즈든 SK 바이오파비는 1억 넣으면 한 2주, 3주 배당받고 네네.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공모주 펀드를 들래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네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뭐 자금들이 많이 몰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올해는 좀 개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뀌는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그 개인 청약자 관련된 그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 그 공모주를 배정하는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20%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힐드 펀드에 5%, 그다음에 이제 일반 청약자들한테 이제 25%를 배정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50%를 기관 청약자,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이 종전에 20%였는데 이제 네. 5% 하이힐드 펀드가 5% 줄어들면서 이제 5%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5%고 거기다가 우리사주 청약 그 미달난 거 미청약분의 5%에 대해서 최대 5%까지 또 개인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30%까지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20%, 그다음에 하이힐드 펀드 5%, 그다음에 개인 청약자들한테 25%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해서 30% 우선 배정이 있어요. 네. 예, 규정상. 그래서 30%를 배정하게 되고 나머지를 이제 20%를 기관들이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특징적으로 그 개인 청약 제도가 좀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그 공모주에서 개인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20%였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25%에서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체 개인 청약 물량 중에 50%를 그 균등 배정이라는 게 좀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50%를 그 최소 그 증거금을 내는 투자자들한테는 그 50%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못하거나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네. 많았는데 네. 이게 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적은 금액을 갖고 투자하시는 공모주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좀 거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배정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네.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적은 사람들도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 배정도 더 많이 받고 네네. 조금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개편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이것도 IPO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어떤 기업들을 노려봐야 될 것이냐일 텐데 이것도 좀 예정돼 있는 기업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 아무래도 공모주 시장이 기대되는 점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요. 국내 공모주 시장, 공모 시장은 사실 그 카카오 계열하고 SK 계열이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고 SK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상장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 네.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네. 이렇게 3개 회사가 순서대로 아마 상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먼저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SK IE 테크놀로지, 원스토어 이 3개 회사가 쭉 순차적으로 상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게임 업체 중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죠. 크래프톤도 네.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그 종합 헬스케어 회사죠. HK 이노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많은 회사들이 상장하는데 이 9개 회사가 사실 보면은 그 이 9개 회사의 전체 그 상장 시총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한 40조 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90조가 됩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그 상장 시총 대비해서 한 20% 정도를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90조 원 중에 대략 한 15조 정도가 올해 이 9개의 기업만 해도 15조 정도가 공모를 하니까 예. 올해 공모 시장이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느냐. 그래서 작년에 65개가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들의 그 공모 규모가 4조 5천억이었는데 요 9개 회사만 해도 15조니까 네. 올해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 9개 종목은 다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고 좋은 종목들이고 대신에 상반기에 일단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이미 지난 12월 1일하고 12월 18일 날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거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회사는 4개월 후, 그러니까 4월 중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간략하게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네.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우리가 요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과 아주 밀접한 회사죠. 네. 그 작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맺어서 네. 이미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건데 네. 그 백신을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지금 네.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아마 맡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SK 케미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데 네네. 이제 여기가 상장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회사도 좋고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사라는 게 중요하고요. 4월달에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SK 그 아이 테크놀로지는 회사인데 예. 이것도 4월달에 상장하는데 이 회사는 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실적만 봐도 약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4월달에 상장을 하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 두 개 회사를 상반기 중에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 계열사 그리고 SK 계열사들의 이런 기업 공개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해당 주가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IPO 기업 중에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또 SK 아이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기대감 가지고 총알 모으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주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좀 전략이 있어야 최대한 배정도 많이 받고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반 투자자들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네. 종목도 분석하시고 또 청약도 하시고 해서 직접 청약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투자죠. 그 공모주에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에 그냥 투자해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을 하는 걸 맡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특히 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모주 시장이 잘 될 그런 시장이니까 이렇게 직접 청약에도 참여하시고 또 좋은 공모주 펀드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공모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장단점이 분명히 좀 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 일반 청약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1년에 70개 가까운 종목을 다 분석하기도 어렵고 개인들이 그다음에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도 어렵고 또 실제 물량 배정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실제 지난 올해 작년에 상장했던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넣었을 때 2주 받았잖아요. 그랬죠. 경쟁이 세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주 전략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공모주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다 분석을 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또 매도 시점도 결정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공모주 전략 펀드의 수익률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한 2배, 3배 더 규모가 커지는 공모주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공모주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청약은 되게 직관적이고 내가 돈을 넣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공모주 펀드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공모주 펀드는 뭐 일반 공모주 펀드나 하이힐드 펀드, 뭐 코스닥 벤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예,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코스닥 벤처 펀드가 가장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에 30% 우선 배정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그 공모주 펀드를 선택하실 때 네. 어떤 게 좋은 거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4가지 정도 팁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펀드는 그 항상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 펀드 갖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펀드를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그 펀드가 갖고 있는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장치가 돼 있는지 예. 그거를 잘 분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잘 관리되는 펀드를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펀드의 운용 전략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하고 적합성이 잘 매칭이 되는지 네. 잘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운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네. 끝까지. 예, 그런 펀드를 잘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모주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예, 종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률을 쌓아서 즉 우상향의 수익률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모주 펀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차트가 수익률 차트가 이게 우상향으로 1년, 예. 2년, 3년 동안 우상향 차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모주 펀드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만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 크게 4가지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상품 선택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모주 시장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에셋원 자산운용의 최일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